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상황의 추리 보도록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태도 관점의 추리입니다. 자, 상황의 추리는 주로 사례라든가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선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이런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1번 사례와 구체적 상황의 추리에서 추상적 진술로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앞서 우리가 87쪽에 7번 문제라든가 바로 우리 86쪽이네요. 7번 문제 금방 풀었었죠. 그리고 82쪽에 2번 문제가 사실은 사례 추리와 관련이 된 얘기들입니다. 자, 먼저 방법론에서 1번 이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으로 구체적인 예를, 선택지 구체적인 예가 있겠죠. 예에서 일반적이고 추상적 진술을 이렇게 뽑아내는, 이끌어내는 이런 방법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가 제시된 사례가 과연 그 지문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인지 검토는 필요하죠. 세 번째, 사례로 제시된 내용 자체가 과연 정확하고 올바른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문제 8번 갑니다. 다음 중 기억과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 그럼 기억을 보시면 돼요. 일단 기억 부분을. 자, 여러분들 기억 딱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 단락이네요. 마지막 단락 첫 번째 리드하는 문장에 뭐가 나와 있죠? 이처럼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략적 독해를 보면서 가시적 정보에 주력하라. 그럼 뭐다? 이처럼은 앞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지시하면서 종합적인 뭐다? 요약을 하는 내용이 이 단락에 숨어 있다. 곧 주제에 해당하는 이 단락은 주지 단락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진화는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만 꼼꼼하게 해석하다 보면은 금방 묻고 있는 그죠? 여러분 기억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쭉 보면 기억 부분 볼까요? 그래서 진화는 불가피하게 타협적인 구조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타협적인 구조 밑줄 순간순간의 필요에 대응한 결과 밑줄. 그러면 타협적인 구조라는 것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완벽하지 못한 것이 이제 타협적인 구조, 적응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순간순간 필요의 내용을 이제 고치는 이런 예가 어떤 거냐면 답이 1번입니다. 상충하는 이익이 고려하여 그때그때 법률을 개정해 나가는 거죠. 법률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상황에 적용될 리 만마죠. 처음에는 불완전한 것이 상충되는 이익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위에 보면 타협적인 구조 순간순간의 필요에 대응해서 뭡니까? 그때그때 법률을 개정해 나가는 게 타협적인 구조로 선택되어 간다는 구체적인 예시가 되죠. 1번이 답입니다. 자, 여러분 9번 10번 꽤 내용이 복잡한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맡겨봅니다. 꼼꼼하게 한번 풀어서 해설이 잘 돼 있으니까 자기 실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연결하고요. 자, 91쪽에 태도와 관점의 추리. 태도는 그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화제에 대한 자세입니다. 필자가 대하는 자세. 관점은 보는 시각. 그죠? 보는 방향이다. 주요 평가 문제 보면 첫 번째, 정보 및 특정의 발언을 활용하는 필자의 의도를 한번, 의도도 밀착되어 있죠. 앞에서 의도도 봤는데, 의도, 태도, 관점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단어들의 의미 차이는 있지만. 자, 그리고 두 번째, 필자의 태도를 추려주는가? 입장이나 자세를 뜻하죠. 그죠? 자, 그리고 필자의 관점 등등을 한번 이해하는데, 그 설명지 볼까요? 둘째 줄에 특정 정보나 발언에 담기는 필자의 관점, 보고 생각하는 태도, 방향을 관점이라 그럽니다. 글쓰기 전략도 같이 더불어 나오죠. 대개 필자의 관점은 지문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시화된 정보가 아닌 셈이죠. 그래서 글 전체의 내용을 토대로 필자의 입장에서 필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래서 대상의 특성을 간략하게 추려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필자의 의도. 의도라는 말은 본뜻. 자, 여기서 이제 의도라는 말. 의도는 말하려는 본뜻입니다.
본래의 뜻. 그게 어떨 때는 가만히 보면 이게 의도가, 필자의 의도가 주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말하는 본래 뜻이 의도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길은 어떤 의도에서 쓰였을까? 보시죠. 핵심 주장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오늘의 기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포함된 다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사회가 어떠한 집단이 기업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 보면은 우리 사회단체 같은 게 있죠. 이는 많은 이해 집단이 기업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으로는 노동조합도 있죠. 노조 그러죠. 줄여서 소비자단체, 환경보호단체, 지역사회, 정부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다원사회의 구성원이래요.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가 5번이 바로 핵심된 주제문입니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적인 목적이죠. 물론 다양한 이해 집단들의 요구도 수용을 해야 돼요. 충분히 만족스럽게 수용을 해야 한다. 시켜야 한다. 미출, 정책 명제. 이게 뭐더라? 바로 필자의 견해를 표현한 것이죠. 여기가 바로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필자의 의도가 뭐예요? 기업의 체질 변화를 체질 변화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라 이런 체질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필자의 의도가 되겠죠. 자, 도움닫기 11번 가져갑니다. 우리 눈 익은 그와 같은 지문입니다.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두 아들에게. 자, 여러분 기억 부분이 이제 둘째 단락에 모두에 나와 있죠. 그러한 사람이 된 뒤는 앞에 지시하는 부분을 잘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쭉 보면은 내용이 신의 역할을 얘기한다. 신의 역할은 이제 글을 쓰는 필자가 되어야 한다 보면은 그러한 사람이 된 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바로 위에 봅시다. 첫째 단락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음에 항상 만백성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생각과 만물을 자라게 해야겠다는 뜻을 가진 뒤여야 이를 바로 군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군자가 된 연후에 비로소 진정한 시인도 될 수 있다라는 뜻의 4번이 답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필자의 태도, 의도는 본래 말하고자 하는 뜻, 본 뜻을 말합니다. 주제와 상관성이 깊이 있게 관련되고요. 필자의 태도 관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둘째 줄에 논설명과 같이 주장하는 글의 경우는 글을 통해 독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괄호 안에 필자는 누구입니까?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역사에 대한 이해에서 도전과 응전이라고 말했던 토인비 같은 경우에 필자는 그러면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자의 사회 경제적 견해는 어떠합니까? 새로운 문명 사관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문명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그 생멸 과정이 곧 역사다 이렇게 말한 토인비의 얘기, 유시민의 글을 우리가 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또 그 쭉 가서 그는 독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새로운 문명 사관을 통해서 과연 이걸 이루는 독자가 문명의 유기체적 관점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역사가 이렇게 판단되구나. 이런 역사가 더 의미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역사 속의 한 주체임을 파악하고 나는 과연 그러면 어떤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라는 개인의 역할이나, 그죠? 역사 속에서의 개인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한번 곱씹어보고 나름대로 성찰해보겠죠. 필자가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전통사학에 대한 도전의식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토인비 이전까지 전통사학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죠. 새로운 역사학에 큰 길을 개척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런 추상적이긴 하지만 역사란 이와 같은 토인비의 새로운 문명사관을 통해서 토인비는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 뭡니까? 새로운 소수의 창조자로 또 그 학계에서 하나의 새로운 창조자로 역할론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무방합니다. 조금 어려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예를 든 그와 같은 지문의 글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필체의 이대는 어떤 방향으로 한번 보죠. 어떤 방식이 어떤 방향이 이게 관점이니까요. 일단 권위자가 무엇인가를 발견했다고 알려지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소주제문입니다. 대구나 관측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망원경의 성능보다 다른 조건들이 더 중시되는. 망원경의 그 뭡니까? 요즘 해상도 이런 얘기 합니까? 그래서 아주 대형 망원경이 더욱더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근데 다른 어떤 요소가, 다른 조건들이 더 중시되면 곤란하죠. 우리 그 학계에도 보면은 진정한 실력보다, 그죠? 실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기술이나 기능적 차원을 강조해서 전달만 잘하는, 그래서 문제를 잘 맞추는 기계적인 이런 강의는 사실은 이와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분위기에서는 이러한 오류가 수정되기 어려웠다. 성능이 더 좋아진 대형 망원경으로는 종종 운하가 보이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동그라미. 놀랍게도 하는 것은 뒤에 나타난 바들에 대해서 뭔가 약간의 비판의식 또는 뭡니까? 찬사를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지 주장을 말하는 거라면 놀랍게도 하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그리고 또 얘기되었던 앞선 내용에 대해서 뭔가 반론적, 비판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이와 같은 얘기임을 알아두십시다. 자, 운하개설 옹호론자들인 운하개설 옹호론자 밑줄. 이것에 대해 대형 망원경이 높은 배율 때문에 어떤 대기 상태에서는 오히려 왜곡이 심해서 소형 망원경보다 해상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게 해명이 아니죠. 아니 판단해 보세요. 대형 망원경은 해상도가 아주 고밀도입니다. 고차원이에요. 그렇다면 운하 내지는 별자리가 완벽하게 보일 겁니다. 작은 것보다는.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안 보이겠죠. 그죠? 흐릿하게 뿌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삼척동자인데 삼척동자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들이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권위자가 운하를 발견했다 뭐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맨 처음에 나왔듯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걸 이러한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권위자의 얘기에 따라 추정하는 이런 식의 뭡니까? 과학의 연구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식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운하가설 옹호론자들인데 이들을 냉철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연결이 닿았습니까? 자, 밑에 1번에 그랬으니 견해는 권위는 학자의 권위 때문에 오류마저 수정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이 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연결해 두시고요. 다음에 돔닫기 예제 가져갈까요? 여러분 12번 문제 보죠.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 그 문제의 대상을 대는 자세입니다. 자, 뭐 신토불이 언급하고 있죠. 나번 봅시다. 이 단락이 2개 정도 나올 때는 대체적으로 뒤쪽이 필자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 한 80%는 맞는 얘기입니다. 한민족의 건강은 신토불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토불이 그러면은 제 땅에서 나는 농산물은 그 토착민들이 소비해야 한다라는 다소 민족주의적 입장입니다. 폐쇄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국수적이고 그죠? 세국적이야. 한민족의 미래는 노장의 무의자연으로 열릴 것도 아니다. 못 났으면 빨리 고치고 좋으면 나가서 알리자. 밑줄 나가서 알리자. 그 열린 시각, 개방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필적인 태도는 뭐예요? 개방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 답이 5번이죠. 13번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해 보고요. 자,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이 공론장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텔레비전이 이 공론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텔레비전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지금 보면 학자들의 이에 비판적 견해를 가진 학자들의 견해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의 견해는 비판하고 있어요. 필자의 의도가 아니고 그 학자들이 소개되어 있고 이 소개는 이제 필자가 마지막에 어떤 자세나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 텔레비전의 공론장의 역할을 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필자는 과연 어떠한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이 대상을 바라보는가 하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문제입니다. 오늘날 널리 회자되고 있는 공론장이라는 용어는 그 개념 나오죠. 공적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공개된 담론의 장을 말한다. 즉, 프로 또 얘기했습니다. 사회적 의제에 대해 개인이 자신의 의견과 신념을 표현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가며 이 과정에서 형성된 건전한 여론을 국가의 정책에 반영하는 장이 된다가 바로 공론장의 개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첫째 단락 마지막 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러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니까 공론장의 개념. 여기 보면은 첫째 단락은 공론장이란 뭔가라는 개념과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단락 갑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분출되면서 공론장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사람들은 최근 방송 평성이 늘고 있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의 공론장 역할. 그죠?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텔레비전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 여기 더 들어가면 되겠죠. 토론 프로그램. 우리 100분 토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모습의 공론장을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학자. 그러니까 회의적, 비판적 입장의 학자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학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비판하고 있겠죠. 뭐라고?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다양한 공적 문제에 대한 공개적으로 상호 의사소통을 하기보다는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들의 주장을 일방향으로, 그러니까 쌍방이 아닌 일방향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장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죠? 다음에 단락에, 네 번째 단락에 보면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시각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공중을 수동적인 방관자로 전락시켜 합리적 판단과 비판적 의견을 스스로 형성할 수 없게 한다고 비판하는 학자. 그 비판적 입장의 학자.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주의 딱 봅시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사회적 의제를 논의하는 주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고무적이다는 말을 잘 아시죠? 힘을 내도록 더욱 북돋워줌. 우리 고무적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이 단어 하나에도 간과하지 말고. 여러분들 문장을 보기에는 단어의 아주 그 핵심적인 잘 이해가 안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하지만, 이건 뭐다? 여기서 필자의 자세, 생각이 나오겠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이 진정한 공론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기된 비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송 관계자들의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분석과 연구를 뒷받침으로 방송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말을 살짝 바꿉니다. 따라서 텔레비전 공론장의 역할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차원의 방법을 대안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3, 4번의 비판적 입장의 학자들의 견해를 이렇게 연결하고 소개한 이유는 자기의 관점이나 주장을 더욱더 약간의 대비성을 두면서, 약간의 대비성을 두면서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역할을
분명히 알아두시면 되겠죠. 따라서 상반된 견해에 절충하는 방식,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일반적인 논리,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 예상되는 반론을 비판한 것도 아니고 학자들이 교훈을 언급했죠. 비판적 입장의 학자들. 그 다음에 글쓴이의 관점을 어떤 관점? 바로 이러한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뒤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다. 그러니까 여기 3, 4단락의 인용이나 소개는 결국 자기의 관점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것보다는 자, 그 부분이 옳겠죠. 그죠? 이런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에 5번의 과정의 추리입니다. 5번. 과정의 추리. 여러분, 과정의 추리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까 문제 유형 잠깐 보셨댔죠? 그래서 글을 이렇게 써내려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글을 독해하면서 앞세운 전제는 어떤가? 전제의 추리. 또 이 글 뒤에 이어질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인가? 결론의 추리. 하나 더 얘기하면은 여러분, 논리적, 이런 과정들은 논리적이어야 한다 해서 논증의 타당성, 뭐 이렇게 세 가지 작은 유형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여러분 이런 두 가지예요. 전제 추리, 결론 추리. 논증의 타당성은 이러한 전제 결론을 과정 속에서 추리한 이런 과정 속에서 논리성이 내재해야 된다는 대따른 이론입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제 결론의 추리 집중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 먼저 전제하면, 그죠? 전제 결론으로 이루어진 글에, 이 보면은, 우리 이제 좀 얘기를 조금 가져가면은, 전제와 결론이다. 전제는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이 전제는 들어 뭐가 되냐면 핵심 근거가 될 때가 있어요. 근거는 왜냐면 때문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이 결론이 이렇게 도출될 때 전제에 따라 확실한 전제에 따라 결론이 도출되면 이게 논리적이다. 이런 사유인데요. 이런 방법, 전제는 결론을 내리고자, 그러니까 판단을 내리고자 해도 됩니다. 바로 옳다고 여기고 앞세운 내용. 이게 바로 전제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옳다, 그렇다 라고 여기고 앞세운 내용. 이것이 바로 뭐다? 전제. 이런 전제에서 결론이 뽑혀야 그 과정이 논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결론은 주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보면은 전제, 본문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드러나 있지 않은 전제 추리, 다음에 또 빼먹은 결론을 내려놓고 결론을 이렇게 써놓지를 않았습니다. 결론 드러나 있지 않은 결론 추리가 바로 전제 결론의 추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단 연결하시고 보니까 전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셋째 추리에 이때 최종 판단을 이끌어내는데 근거가 되는 판단. 이게 최종 판단이에요. 지금 우리 교재 얘기로 최종 판단, 주제에 밀착되어 있다. 최종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함. 이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다? 바로 근거가 된다. 핵심 근거가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므로 결론은 새로운 판단을 말하며 전제는 이 새로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이미 기정사실화, 옳다고 여기고 기정사실화된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한번 전제와 결론에 대한 개념 파악을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전제 추리. 일반적으로 전제는 두 가지 의미. 한번 밑줄 그어봐요. 전제 추리에. 특정한 주장이 성립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밑줄. 그리고 여러분들 넷째 추리에
일정한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서 이미 인정된 내용이나 조건, 뭐 같은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정사실화된 결론을, 새로운 판단을 내리고자 옳다고 여기고 앞세운 내용이 그 핵심 근거가 전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 예컨대 이거 볼까요? 97쪽에 예컨대 우리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알아보자 이러면 우리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알아보는데 문화의 고유한 특성에서 문화란 고유한 특성, 즉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는 전제가 가능해야 이러한 얘기가 충분한 뭡니까? 타당성 있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인데 한번 전제 추리 한번 문제의 유형을 볼까요? 15번은 이제 전제에 앞서 전제가 핵심 근거니까 논거나 근거 찾기입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복지 정리를 위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어야 한다. 주장이죠. 복지 정리를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어야 한다. 요지에 보고문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주장의 근거. 자, 기억. 문화는 왜냐면 때문이다. 근거, 논거는 그랬댔죠. 왜냐면 때문이다. 붙여보세요. 그래서 계속 이 문제에 나온 주민들이 복지 정리를 위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어야 한다. 이게 주장이거든요. 결론이라 보고. 그래서 주민들의 복지 정리를 위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어야 하는 것은 왜냐하면 문화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그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됐죠, 그죠? 그리고 왜냐하면 문화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정서적 유대감을 고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 정책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획일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지 정리를 위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어야 한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세 개가 뭡니까?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합당해요.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연결이 안 닿습니다. 자, 16번 한번 볼까요? 다음 대담에서 남자, 여자가 공통적으로 전제 동그라미 어떤 부분에 공통적으로 암묵적으로 전제 합의를 하고 있을까? 예, 이럴 때는 저도 공감합니다. 뭐 이런 쪽을 잘 봐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말하기, 듣기, 즉 듣기에서 한번 이런 부분은 공부한 바 있죠, 그죠?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은 남자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개가 교과서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문제로 기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을 남자가 얘기하고 여자의 그 발화 텍스트를 잘 보세요. 첫 번째, 선생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미줄. 그 공감하는 내용은 바로 뒤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거의 상급학교 진학에만 매달려 교과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남자, 여자가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5번에 가서 현행의 교과 위주의 획일적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에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 이게 바로 전제가 되는 것이죠. 자, 5번 연결해 두시고요. 자, 17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글에서 기업과 같은 판단을 한 전제로 가장 타당한 것은 전제 추리입니다. 자, 마지막에 보죠. 그러므로 앞에 그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육아. 그러니까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출산휴가가 아니고 육아휴직 기간. 애를 기르기 위해서 휴직을 1년 할 수 있고 2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이게 화제예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포함하여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 일수의 출근일의 8할 이상이면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되, 자, 잘 봅시다. 기억. 연차 유급 휴가 일수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왜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 휴가 일수에서 제외했을까 하면, 아이가 있는데도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자기가 애를 길러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휴직을 내는 것인데, 똑같이 아이가 있지만 육아휴직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 점을 감안해 두세요.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그 근거가, 근본적인 이유, 전제가 바로 육아휴직을 내지 않은 사람과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그걸 제외하고 뭡니까? 바로 근로일수, 지금 얘기하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보면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나오는 연차 유급 휴가 일수에서 휴가 일수를 뺀 것입니다. 자, 하여 답이 5번입니다. 조금 근로기준법 관련에 대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글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결론 추리. 결론 추리는 전제 추리와는 반대로 결론이든 전제든 나타나 있지 않는 내용에 대한 추론이죠. 그래서 전제 추리와는 반대로 주어진 전제나 또는 내용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새로운 판단, 주장 등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 보면은 18번 바로 문제 갈까요? 다음 글에 이어질 결론의 내용으로 가장 적당한 것. 그러니까 어떤 추론, 미루어 짐작할 때는 주어진 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화 전통의 시대성, 여기 이 글에서는 여러분 18번 문제에서는 시대성이라는 부분의 해석을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성이라는 말은 어떤 시대의 사회가, 시대성, 어떤 시대의 사회가 지니는 특별한 특성입니다. 시대성이 여기서 언급하는 건 뭐냐? 자, 봅시다. 이라는 것을 망각하기 쉽다. 이게 소주제문이고 뒤에는 가령이죠. 가령에서 구체적 내용을 한번 섭렵해 봅시다. 우리 민족의 음식 문화 가운데 김치를 들여서 그 맵고 짠 것이 오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의 체질과 기호의 일부였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고추가 17세기 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맵고 짜다는 그 김치는 옛날부터 김치에서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중종 때 최세진의 훈몽자회 1527년에 나온 16세기 나온 훈몽자회에도 뭡니까? 겨절 김치에서 나옵니다. 자, 그전에는 그래요. 고추 수입은 안 됐죠. 맵고 짠 그런 김치는 고추가 17세기 이후니까 따지면 최근에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자, 매운 김치는 기껏 3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최근에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양반의 문화라는 것도 같은 맥락의 조선시대 이후, 저기 고려시대나 삼국시대가 아닌 겁니다. 성리학에 입각한 유교의 정신이 바탕을 이룬 것이다. 자, 또 대비적으로 예를 계속 나가서 옛날 사만시대 동이족이 가무 음곡을 좋아했다는 기록을 들어서 오늘의 우리 민족이 놀기 좋아하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 이 말은 이때 시대성은 그 뭐에 대해 말합니까? 문화 전통의 시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성을 지금 문화 전통 이 시대성을 요 시대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문화의 전통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숙성되어 이루어진 오랜 기간 동안 연결된 것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조금의 비판의 의미는 있습니다. 최근에 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 김치가 맵고 짠 것을 얘기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문화 전통이라면 선입견으로 오래되었겠지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이루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성이란 뭐예요? 역사 속에서 이 문화 전통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하는 것이 여기 결론으로 도출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입니다. 민족의 문화 전통은 역사적인 것이므로 역사 속에서 그 시대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가 답입니다. 근데 여기 선택지 잘 한번 보세요. 1, 2, 3, 4, 5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 물으리 하니까 조금 어려운 구석이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독해야 바릅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가시정보에서 선택지도 가시정보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시정보에서 뭐예요? 서술 어형을 잘 보세요. 이런 얘기를 내가 몇 번 드렸습니다. 서술의 형, 문장. 선택지는 대부분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번에 보니까 말아야 한다. 그죠? 2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다. 3번은 보니까 고려되어야 한다.
자, 4번은 보면은 끝부분이 치중하게 된다. 뭐뭐 하게 된다. 그 다음 마지막에 경우가 있다. 자, 이렇게 서술, 이제 선택지 서술 어형이 이래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추리하는 겁니까? 결론을 추리하는 겁니다. 그 결론은 뭐가? 이게 주장하는 글에서는 필자의 주장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필자의 주장은 어떤 서술 어형을 갖는다? 필자의 주장, 결론은 일반적으로 필자의 주장은 제가 정책명제의 형태를 지닌다고 했어요. 정책명제의 형태. 여기 필자의 주장을 드러낸 정책명제의 형태는 1번 아니면 3번입니다. 그래서 벌써 2번 안 되죠. 고있다, 개되다, 가있다 이런 것은 전부 문제제기 또는 상황제시의 도입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결론으로 올 수 있는 내용들이 서술 어형만 보더라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1번 딱 보면은 근래에 이루어진 것을 문화 전통인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필자의 의도는 반대죠. 그 필자는 최근에 이루어진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래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 시대성을 고려해야 올바른 문화 전통의 개념이 성립이 된다. 이런 취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필자의 견해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답이 3번밖에 되지 않겠죠. 굉장히 초강적으로 풀 수 있다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방법도 여러분 전략 독해의 일환이니까 잘 익혀서 정답을 명확하게 고르는 훈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조금 얘기뒀다가 논증의 타당성. 이것은 과정의 추리, 즉 전제 추리, 결론 추리, 이 글을 쓰는 또는 글의 독해를 통한 과정상 뭡니까? 바로 필요한 방법적인 논리입니다. 방법적인 기초 이해예요. 그래서 논증의 타당성은 이론적인 학습을 연결하면서 이런 논리적인 사유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지해 두기 바랍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갑시다.